네,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초대예요, 초대. 네, 앞서도 우리 진행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초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순간이 사실 초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의 8단계 안에서는 네 번째 단계예요, 초대가.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우리 4단계부터가 행동을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가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인드셋부터 먼저 하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려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나는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일단 그것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즉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일단 갖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과 존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마음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냥 안 돼,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만 생각할까? 라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초대를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당당한 자신감. 사실 이 당당한 자신감이야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핵심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내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우물쭈물 대거나 뭔가 숨기는 거를 얘기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표하면 그 상대는 어떨까요? 사실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진정성. 네트워크의 본질은 사실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진정성, 나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초대의 4단계라고 적었고 밑에 보면은 소통의 단계라고 적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하고 나면은 참 생각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날 뿐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1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 3년 전에, 5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잘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해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이 반갑게 내 얘기를 들어줄까요? 그렇죠? 안 들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조금 멀어져 있었던 그 시간을 가깝게 만드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계로 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거리를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내가 연락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SNS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톡, 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스타그램 거의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인스타그램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뭐 컨벤션이라던가 이런 되게 큰 자리에 가면은 성공했던 리더들이 꼭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SNS를 활용하세요. SNS를 활용해서 나의 인맥을 초대하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인스타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공간에서는 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해서도 같이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본인 사진만 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는 가족의 사진을 같이 올리세요. 이 가족과 함께 올려져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사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모습, 또 내가 주말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을 올리면서 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초대되는 시간들이 됩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대방들의 게시글을 보면서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다가 이 사람과 가깝다라고 느낀다면 거기 댓글까지 같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전보다 어색함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톡이죠. 톡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일에 대한 얘기라던가 요즘에 일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내가 캐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유로운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남길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또한 사람들을 내 삶 속으로 다시 초대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전화로 갈 수 있어요. 전화 통화는 오래 하지 마세요. 자, 이건 팁이에요. 왜냐면 전화 통화를 오래 하게 되면은 주저리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전화로 줄줄줄줄 얘기한다. 1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를 만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화는 내가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 도구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톡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톡 같은 경우는 톡에서는 웬만하면 약속을 안 잡으시는 게 돼요. 왜냐면 톡도 마찬가지예요. 거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톡은 사실 사람의 감정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나의 언어나 이것들이 전달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거절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받아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시간이 뭔가 안 됐을 때 계속 그걸 조율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약속은 가급적이면 전화로 잡는다. 자, 그럼 전화로 이제 약속을 잡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면으로 만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이미 나는 인스타그램이나 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한쪽 정보들을 되게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탑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좀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미 나는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어디에다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나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탑 버튼을 찾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초대 팁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저도 사실 신규 때 누군가를 초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하기도 했고 실수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의 팁 첫 번째,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근데 뭐라고? 짧게 얘기하래요. 짧게. 자, 이 글에서, 이 문장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아마 이건인데 짧게라는 말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쵸? 내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업 강의가 될 수 있고 스폰서님과의 미팅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이 사람을 만나서 막 정말 주저리 다 얘기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초대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의 목적은 정확히 전달하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번 주에 월요일날 용인 가는데 우리 가가지고 밥 먹자. 거기 되게 맛있는 밥 먹어. 자, 거기 가면 되게 맛있는 차 있대. 우리 드라이브 할까? 이러면서 신규를 모시고 오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 경우 초대가 과연 잘 된 걸까요? 아니요.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행동이에요. 나를 되게 속여서 되게 데려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를 하실 때에는 저희가 사실 초대할 수 있는 장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2대1 미팅이라던가, 뭐 스폰서, 홈미팅이라던가, 본사 로컬, 뭐 세미나 등 되게 초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많은데요. 그 장소와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거기 가면 어떤 강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팁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되는 시간이 사실 있잖아요. 이런 초대의 자리에서 그때 항상 예상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은 더 딜레이니까 더 잡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왔을 때 그 정해진 시간보다 사실 5분 이상 넘어가면 짜증이 올라와요. 왜 이러는 거야? 왜 시간을 안 지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와요. 그럴 때는 미리 그 사람에게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되는 여유 시간을 주게 되면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나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요. 빨리 끝나는 건 되게 좋아요. 빨리 끝나면. 근데 5분만 늦어도 어떻게 된다? 화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일단 잡는 것이 좋다. 그리고 미팅을 진행하는 다른 사람을 전문가로 소개하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2대1 미팅뿐, 스폰서에 대한 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티업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지금 1층에서도 신규 사업 설명을 하죠. 그럴 때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강사님을 정말 내가 제대로 티업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그 사람한테 이제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남, 회의라는 표현보다는 사업 설명에 컨디션과 같은 전문적으로 보이는 단어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 좀 이제 스폰서님 만나게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그렇게 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냥 한번 만나봐. 만나보면 되게 좋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일에 대한 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왕 어쨌든 시간을 낼 거면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봐. 사업 설명의 자리야라고 하면서 내 일에 대한 조금 이렇게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단어들을 좀 전문적인 단어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설명을 했지만 초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초대가 안 되고 두 번에 안 되고 10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그 다음에 11번째, 12번째에 초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초대했을 때 거절받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표정에서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열정을 담아 이 사람한테 초대를 했는데 아니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꾸 거절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게 되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되게 무슨 큰 상처를 준 것 마냥 완전히 시련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 사람한테 되게 막 톡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행동을 제가 이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사업을 좀 느끼고 비전을 본다 해도 나와 함께 사업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사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다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초대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속이거나 강요해서 참여시키지 말 것. 자, 이거는 아까 위에 있었던 거랑 좀 비슷한데요. 자꾸 속여서 데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요. 속여서 데려와요. 속여서 데려와서 왜 그러죠? 우리가 신규 세미나 자리에 가면은 정말 많은 비전을 갖는다라고 사실 성공자들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또한 나 정말 많은 비전을 받고 갔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남편 그 자리에 데리고 오면 우리 남편도 비전을 보겠지? 라고 이제 데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난리 나요. 그 중에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비전을 볼 수 있겠죠. 아주 소수는. 하지만 대부분의 다수는 일단은 기분이 상한 상태로 나한테 정확하게 여기에 이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는데 나를 속여서 데려왔네? 라는 마음으로 쭉 평생 그 사람을 되게 원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내해야 될 것. 그리고 설득하거나 애걸하지 말 것. 자, 유자나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죠.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이 사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나 괜찮겠지만 진짜 한번 들어보라니까. 내가 알아봤는데 너무 괜찮다라니까.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네. 내 말 한마디로 이 사업의 비전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패스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 들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니 그 다음으로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시스템 자리에 초대할 때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초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폰서님 제가 이제 초대할 때, 미팅할 때 보통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냥 나 부담스러워, 나 누구 만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네가 얘기해주면 안 돼? 사실 이 말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자, 이 얘기도 같다, 저 얘기도 같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해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아직 설명을 잘하지 못해서 너한테 100% 중에 20%밖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이왕 듣는 거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100% 이상 설명 듣는 게 훨씬 낫겠지. 너 미용실 가서 스텝이랑 친하다고 원장님한테 안 받고 스텝한테 머리 맡기지는 않을 거잖아.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배울 점이 많은 강사님이라 그 전부터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어떤 분야든 전문가의 설명과 조언을 제대로 들어보고 선택하는 게 좋겠지.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이영주 에메랄드님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스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마 전직에 세포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스펙이 좋은데 사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스펙이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떤 그 사람의 전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넣게 되면 이것 또한 되게 복제가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진짜로 저희 스폰서님을 초대할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분야에서 되게 성공한 전문가라는 표현을 저는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홈미팅 자리 있죠. 홈미팅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팀에서 함께 이 일에 대해 듣고 배우는 미팅의 자리가 있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소규모로 모이는 거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왜 이 일을 선택하고 하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너도 알고 지내면 좋을 거야.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 들을 수 있으니까 한 4번만 참석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 번 와봐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한 번 오라 그러면 안 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 이상 4번, 6번 얘기하면 내가 4번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2번은 갈 수 있겠다. 사람이 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신규 사업 설명에도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할 때 한 번 와봐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 6번은 와봐. 올 때마다 매번 강사님이 다 달라지거든. 그 사람들의 스토리 다 들어보는 게 너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네, 본사 로컬. 네, 이건 초대할 때 네가 내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장소에서 정보를 듣고 선택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이게 대안이라 내 의견을 넣어 좋은 얘기만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이라 네가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본사야. 제대로 확인해봐야지. 그곳에 가서 제품과 사업에 대해 듣고 결정해보자. 어차피 시간을 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같은 시간을 썼을 때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어차피 시간을 낼 거면 제대로 봐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나는 내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한다면 난 여기부터 시작할 거야. 처음부터 제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 한두 시간 동안 짧게 듣고 너 6개월 동안 고민할래? 아니면 딱 하루 시간 내서 회사, 보상, 제품 이거 다 들어볼래? 같은 시간이라 해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보는 게 더 와닿겠지? 네, 이번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기에서는 제품에 대한 초대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리더님들은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지금 전달했거든요. 내가 사실 명단을 작성을 하고 사실 그 사람한테 다 알린다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초대가 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명단 작성을 만약에 10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6명은 초대가 되고요. 또 그 안에서 한두 명은 나와 함께 사인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후원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나의 정말 찐 파트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킥오프 봤죠. 킥오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로 올해는 또다시 급성장을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유산화 코리아 안에서도 그로잉업 안에서 특히나 우리 용인 RTS 리더님들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